자, 그러면 중국 중세사의 이제 초입에 있는 시대가 위진남북조잖아요. 그래서 위진남북조의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흐름을. 자, 일단은 위진남북조 시대는 이제 후한 말기 때 한건적인 난이도 나눠서 그 후에 이제 후한이 분열되죠. 그래서 위, 촉, 오 이렇게 분열되는데, 그다음에 위는 이제 뭐냐면 촉을 먹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 이제 이렇게 사마씨가 등장하면서 그 사마염이 서진이 인제 세우죠. 그리고 서진이 오를 먹죠. 그래서 잠시 서진이 통일하죠. 그렇지만 5, 16구 인제 침해받고 나서, 오후에 침해받고 나서 여기 밑으로 나오죠. 동진이 되죠. 동진. 그 5, 16구의 강국 지역에서 5가 16개 국가를 세우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동진은 송제, 양진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고요. 5, 16국의 강북을 통일했던 국가가 북이죠. 선비족이 세운, 탁발족이 세운 북인데, 북이는 다시 동이, 서이, 동이는 북제, 서이는 북주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북이부터 해가지고 동이, 서이, 북제, 북주를 북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송제, 양진을 남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초고 중에 위가 제일 가니까 이렇게 있고, 또 서진이 잠깐 통일했죠. 그리고 남조와 북조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제 해서 거의 한 4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됐는데, 그래서 220년부터 해가지고 호환이 멸망한 220년부터 해서 수나라가 통일한 580년까지 이런 이제 시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볼 것은 삼국에 해당하는 위촉을 이제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서진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동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의 분립.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240페이지 펴 보세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자, 상구의 분리 보면 전원과 후한을 합쳐서 약 400년간 계속된 고대 통일 제국의 질서는 2세기 후반에 일어난 항공군의 이제 농민봉기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후한 제국은 하복 지방에서 건국한 조비가, 그러니까 조조의 아들이죠. 조조 때까지는 이제 뭐냐면 자기가 황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아들 때 조비 때 황제가 돼서 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 사천 지방의 유비가 촉을 세우죠. 촉. 그다음에 또 유비가 또 인제 뭐냐면 항시의 뭐 후손이기 때문에 촉한이라고 해요, 촉한. 촉에 세워진 한이다. 촉은 사천성을 인제 얘기하는 거고, 강남 지역에 이제 송건이 오를 세우죠. 예. 그래서 이제 삼국이 인제 되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의 위치는 여러분들은 인제 뭐 다 아실 거죠. 이렇게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면, 그 보면 잠깐만, 지도가 여기 있나? 이 지도를 뺐네요. 여기다. 동영상. 세팅할 때 그거 안 집어넣네. 예. 자, 대충 여기입니다. 예, 위촉.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위가 인제 여기 강북 지역에 있는 나라죠. 여기 하북 지역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요쪽에 사천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인제 촉이죠. 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쪽 여기에 해수라고 하나요? 양쪽은 그 밑에 있고, 하여튼 해수를 경계해 갖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송건이죠. 송건. 그 오죠, 오. 그 위촉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구 뭐 땅 넓이는 이제 오가 더 큰 것 같은데, 위가 더 크나? 하여튼 그때 이제 인구나 생산력 측면을 볼 때는 누가 더 많았냐면 당연히 위가 많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가 월등하게 많아요. 월등하게. 그래서 촉하고 위를 합쳐도 여기 뭐냐면 약간 좀 뭐냐면 간당간당한가? 그래서 하여튼 위가 제일 많아요, 위가. 그러니까 이제 위가 촉하고 오를 이제 각계격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제갈량이 이제 주장하는 초와 오가 위가 인제 이렇게 나눠 가지려면 초하고 오가 힘을 합쳐야 된다. 힘을 합치면 보시면 알겠지만 위를 능가하죠, 위를. 예. 그래 갖고 인제 했는데 이게 안 됐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여러분은 삼국지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오장원 서원의 그 백제성 전투인가? 거기에서 인제
깨졌잖아요. 뭐 간화 죽어 가지고 인제 그 복수한다고 갔다가 뭐 백제성 전투인가 거기에서 이제 깨져 갖고 결국에는 이제 초가과 오가 인제 뭐냐면 이게 연합을 못 했어. 결국에는 위에서 하나 이제 각계격파돼서 초가 멸망하고 위가 이제 서진이 되면서 서진이 오를 이제 멸망을 시켰죠. 예. 자 그리고 삼국시대 때 유명한 전투들이 쭉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간도 싸움도 있고 조조가 원소를 이긴 해서 하복을 이제 차지한 간도 전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적벽 대전 있죠. 그래서 조조와 유비 송건 연합군 그러니까 조조와 유비와 송건 연합군이 다투는데 어 바 그 뭐냐면 부닥쳤는데 조조가 격파된 근고 이 간 적병해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촉 같은 산분이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장원 전투도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전투 뭐 이런 것도 인제 있으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와 군사면은 되게 불안했지만 경제 사회적으로 되게 발달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인제 각국이 이제 구국강병을 하면서 국력이 배양되고 농촌 사회가 재건되고 특히 이제 영토가 많이 확장됐어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사천 지역인데 사천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 하여튼 그 사천 지역의 이제 한지까지 공격하고 특히 사천 남쪽에 운남 일부까지 점령을 했고 북쪽인 한중까지 개발됐다. 그다음에 이제 오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이 개발됐는데 그다음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오나라도 있고 동진도 있고 송지 양지에서 강남 6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인제 이 강남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 호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복권도 여기 들어가면 복권 지역인데 복권도 개발하고 아마 이 대만과 해남도까지 인제 공략을 했다. 그래서 대만은 인제 그 당시 오나라가 이제 일시 점령했다가 물려놨어. 그래서 유구정벌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유구니까 오키나와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이거는 틀린 거죠. 원래 그 오키나와는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는 유구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유구는 대만이었어요. 요 대만이 유구라 불렸고 오키나와도 그 유구에 포함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중국해에 대한 지식이 중국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오키나와는 대만의 한 부속성 요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통칭해서 그냥 유구라고 불렸던 건데 나중에 인제 중국인들이 동중국해 지리에 대한 인식을 이제 명확히 하게 된 거야, 그 주변에. 그러니까 대만하고 오키나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때 오키나와도 이제 유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오키나와도 이제 유구라고 부르긴 하는데 거기에 사람 인자가 더 붙어요. 예 중국어도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제 했는데 대만이 원래는 유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영토 확장 과정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전환과 후환을 합쳐서 약 400 년간 계속된 고대 통일 제국의 질서는 2 세기의 후반에 거쳐 이건 읽었죠?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삼국 가운데 가장 우세한 는 위다. 그래서 위가 인제 발전할 수 있었던 정치 경제적 배경은 후한 제국의 기반을 그대로 계승했던 점과 첫 번째 이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비가 인제 위를 세웠지만 실제 그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은 조조죠, 조조. 예. 그래서 조조가 실시한 둔전체가 그다음에 경제와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둔전체가 그 밑에 있으니까 그때 인제 또 좀 이따 읽어 보고 자 후한말 한건당의 농민반란 이후에 계속된 전란으로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위나라 인구가 한데 큰 군에 못 미칠 정도로 격감을 했다. 자 요때 이제 위나라 인구가 격감됐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뭐냐면 인구가 줄어들었다, 사회적 측면에서. 왜냐면 국가 권력이 약해지면서 국가가 제대로 이 인구를 파악하지 못했죠. 자 이와 같이 인구의 감소, 농경지가 학폐화되고 임자 없는 농지가 크게 증가했다. 그래서 조조는 권한 원년 둔전제를 실시했는데 요때 둔전은 민둔이야, 민둔. 그러니까 둔전은 크게 군둔과 민둔이 있는데 군둔이라는 것은 인제 농병일치죠. 평상시에 군인들이 농사를 짓다가 전쟁 시에는 나가서 싸우는 그런 거죠. 근데 민두는 순수하게 농민들이 모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일단 그다음 전쟁 시기다 보니까 이제 임자 없는 농경지가 많죠. 이걸 둔전을 삼고 유민을 모아서 농지를 주어서 둔전민으로 인제 삼아요. 둔전민은 둔전 간의 호적에 편입되어 일반 민호와 구분되며
중랑장의 등의 농간으로 하여금 간우와 씨앗을 담당했다. 중랑장이라는 건 약간 어디에서 이제 많이 듣던 거죠? 고려시대 때 보면 난장이라는 벼슬 있잖아요, 무관 중에. 그중에 좀 우두머리가 중랑장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랑장 그런 의미에서 게 아니라 보니까 문맥상을 볼 때 농간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담당 관리를 중랑장이라고 했나 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조세징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세징수 비율은 간우라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뒤에 있네요. 예. 간에서 뭐냐면 가지고 있는 소를 얘기하죠. 예, 간우를 빌려간 자는 수익의 유가를, 자기 소를 가지고 경작한 자는 수확의 반을 국가에 납부했다. 자, 이래서 인제 어떤 효과가 있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유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시에 항모지를 개간할 수 있는 국가의 경제력을 재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민 문제 해결과 항모지 개간, 군사력 유지. 그래서 양수 겸장에 인제 모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전에 둔전제가 이제 나올 때 둔전제가 나올 때 이거는 인제 개별적으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위진남북주 시대 때는 전반적 토지제도의 어떤 성격 측면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위진남북주 시대 때 토지제도의 성격은 균전의 개념이 들어갔거든. 땅을 분배한다. 근데 이제 요거는 군전의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주 내용은 유민들 모아 갖고 농업 생산 올리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군대를 유지하게 한 거야. 군전의 의미는 없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의 문제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이 조조라는 인물이 전환시대도 있었죠. 예, 동명이인. 근데 이 조조도 뭘 주장이냐면 둔전제를 주장했어요. 그때 인제 주변에 홍노조를 막기 위해서 둔전제를 이제 주장했다. 근데 조조도 주장했고 이 사람도 주장했는데 그 앞에 이제 전환시대 때 조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군둔, 그러니까 농명일치제의 군둔을 얘기하고 요 조조는 민둔을 얘기하죠. 농명일치와 상관없는. 예, 이게 좀 다른 부분인데 똑같은 이제 동명이인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 이게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위나라의 실질적인 건설자는 조조다. 그러나 이제 조조는 자기가 직접 왕이 되진 황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조조의 아들이었던 뭐냐면 조비죠. 조비. 자, 일단 조비는 후한을 멸망시키고 자, 후한을 멸망할 때 인제 했던 게 선양이라는 거죠. 선양.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때 이제 조비가 항을 찬탈할 때 방법으로 선양을 선택했다. 그게 인제 왕조 교체기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가 선양이 있고 방벌인데 방벌은 이제 심을 통해서 인제 하는 거고 선양이라는 것은 인제 전에 황제가 이제 유독한 황제가 자기의 후임자를 이제 아들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유독한 자를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항제지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성향이고 그래서 이제 앞에 오제 봉기 때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왕위가 계승됐잖아요. 신라나 때 왕망도 성향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항제를 인제 이렇게 받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비도 이 성향이라는 방식을 이용했어.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럼 성향을 왜 이용했냐? 일단 무력의 청탈이 아니라 형식상 후하는 현재가 조비에게 황제를 앙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인제 보통 동양에서는 3번 정도 거부를 해야죠. "아니되옵니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3번 이제 검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를 분류받는 방식으로 성향 형식이 된다. 그래서 이 성향혁명은 이후 중국 역대 왕조에 계속 반복돼서 사용됐다. 그래서 뭐 위진남북주 시대 때나 하여튼 중국의 역대 왕조 내부조 왕권이 교체될 때는 성향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다만 인제 뭐 외부의 공격을 받고 멸망한 외환일 경우에는 이거는 방벌이죠. 뭐 금나라나 원나라 공격이나 뭐 청나라 이렇게 이제 다 방벌 형식이잖아요. 엄연히 청나라는 이제 명나라를 멸망시켜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계속 또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가서. 자 하여튼 조비는 이 후한을 멸하고 인제 위를 건국했는데 이가 곧 위의 문제다. 근데 조조가 400 년간 계속되어 한 제국을 찬탈하는 데 주저한 바가 있었다. 그거는 전한에 오랫동안에 걸쳐서 정통이 남아 있었고 특히 전한을 창탈한 왕망의 신정권의 비극적 결과를 조조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위에 한 제국은 사상적으로 바치고 있는 유교주의에 각각 국가이고 황제 숭배 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민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인제 조비는
조비와 달리 인제 조비는 막 머뭇거렸는데 조비는 이제 선양이라는 형식으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양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반발 세력들의 결집을 뭐냐면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과 오와 사천지대 촉도 지방 세력을 기반으로 호족 세력들의 지지를 얻어서 국가 건설이 가능했다. 상공은 다 같이 후한말 이래의 인구 감소와 농지의 항폐화를 감안하여 사회 안정과 특히 농촌 사회 부흥을 힘에 기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국의 형세와 위나라 역사적 위치를 볼게요. 자, 삼국의 형세는 토지와 인구, 경제력 올 때 앞에 이제 표에도 볼 수 있듯이 위가 상당히 절대 우위였거든요. 그래서 오촉은 나머지 반을 이제 차지하는 형국이었는데, 자, 호구수에서 이제 앞에 이제 설명했죠. 그래서 위나라가 이제 제일 많고 그다음 오, 촉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인구인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호구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위가 약간 위지만 촉도 많죠. 아니 위도 약간 위고 오도 많죠. 근데 인구수에서 확 차이가 나. 여기 보면 인구수는 여기 443만 명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오나라는 24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뭐랄까 1.8배, 1.9배 요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근데 요 호구수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거고 요 호수에서 인구가 많은 거잖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예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결과적으로 인제 인구 측면을 볼 때 촉과 오는 위에 짝도 안 됐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와 촉이 나머지 반을 차지한 한국이었고 따라서 이제 삼국 가운데 정통 왕조를 가리키려면 하복을 차지한 후한을 계승하여 낙양에 도읍을 한 위를 정통 왕조로 한다. 야 요게 인제 뭐냐면 위 정통론인데 요거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이거 후대에 인제 들어가서 인제 그 정통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삼국이 이제 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진나라 그러니까 위가 망하고 나서 서진이 인제 등장하잖아요. 그때 서진에 이제 누가 우리가 인제 그 알고 있는 진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수. 그 진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에 있었죠. 삼국지. 이 사람은 서진 때 인제 어 인물인데 근데 이 삼국지는 당연히 인제 위가 서진이 위로부터 성향을 받았기 때문에 위가 이제 정통을 봐야지 서진도 정통을 보는 거잖아요. 정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촉오 중에 위를 정통으로 봤어요. 예 정통. 그래서 이제 위를 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호를 바탕으로 해서 촉과 오의 역사를 정리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위를 정토 보는 이제 그 관념이 계속 넘어가. 그래서 쭉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 또 발현됐냐면 그 후에 북송시대 때 사람이 있어요. 북송시대 때 누구였더라?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마강이 자치통감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치통감을 쓰면서 뭘 이제 내세웠냐면 그 당시 이제 원칙이 뭐냐 춘추인가? 또 공자의 원칙인가? 하여튼 공자가 인제 그 역사 소설할 때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왕이 그 난립할 경우에는 이건 이제 다 무통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자치통감을 쓴 사마강도 요 위촉오를 형식성어는 무통을 처리해. 다 정통이 없다. 근데 무통에 처리해 놓고는 실제로 위의 연포를 사용했어요, 연호를. 그러니까 이게 무통이지만 실제로 위에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포라고 했나요? 아까 전에? 하여튼 연호. 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치통감도 위 정통론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요걸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좀 뒤에 그 뭐냐면 남성시대 때 학자인데 주자가 주의가 비판했죠. 이렇게 비판한 거야. "삼국을 무통을 해 놓는다고 하지만 삼국을 이제 무통을 해 갖고 처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에 연호를 쓰지 않았냐, 이 자치통감이. 그래서 이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자는 무슨 정통을 따르냐? 이때는 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촉한 정통을 따랐어. 예. 촉한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유비가 세운 나라죠, 초기에 사천설직에. 근데 유비가 요째 여기 보시면 유씨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종실 집안이야. 그래서 이 뭐냐면 그 위나라가 인제 하나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때 유씨의 이제 종친인 유씨가 인제 사천에 와서 일종의 망한 한나라를 계승한 망명정부를 세웠다. 그래서 촉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한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촉한 정통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비가 그 종신이긴 한데 이게 계보가 좀 약간 복잡해. 거기 보면 경제라는 왕이 있어요. 경제가 있는데 경제에 이제 아들 중 경제가 되게 아들 많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광무제 유세서 유수도 경제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아들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가치가 떨어지죠. 자, 하여튼 경제의 아들이 중상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색을 되게 좋아했어요, 여자를. 그래서 아들만 해도 100명을 낳았다고 해요. 100명의 후손 중에 하나가 뭐냐? 유비야. 그러니까 이걸 종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원친이 아니죠. 원친도 저쪽 원친이지 아니죠. 되게. 응. 하여튼 얘가 세웠기 때문에 촉한 정통론을 내세웠는데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주의가 왜 촉한 정통을 내세웠냐? 주자가 그때 그 남송의 상황하고 비슷하 그때는. 남송도 그 당시 뭐야? 북송이 멸망하고 나온 피난 정권이잖아. 근데 유비가 세운 이 촉한이라는 것도 그 주자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후한이 멸망하고 막 세운 종시 세운 그 유비란 종시 세운 이제 망명 정권이다. 동병상련이 딱 통하죠. 그러니까 촉한 정도는 이제 계승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간 중에 이제 뭐냐면 삼국지 연의에도 촉한 정통론을 계승해 가지고 쓰여졌죠. 예. 그래서 이 정통론 관련된 내용이 그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위를 정통왕국에 보는 게 타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강국 지역을 이제 장악을 했고 또 후한을 또 계승했기 때문에 위를 정통하고 보는 게 뭐냐면 타당한데 후에 이제 뭐 주자 때부터 남송 시대부터 해서 뒤에 이제 원나라 쭉 해가지고 촉한 정통론이 그 당시 일종의 학살이 됐다. 이거는 이제 주자의 어떤 정통론, 성리학적 정통론에 입각한 거지 역사적 실체하고 좀 거리가 멀긴 하거든요.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둘 필요는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따라서 삼국시대 약 50년간의 대세는 위의 적극적인 공세에 대응해서 촉과 오가 연합해서 이들 방어하는 형세였다. 자, 이와 같은 형세를 외교적 규모히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촉의 명신이었던 제갈공명, 제갈량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유비에게 천하삼분계를 이제 견해하면서 그 촉과 오가 연합작전을 통해서 삼국 형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촉과 오를 이제 뭐냐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적벽대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됐죠. 그래서 오하고 총나라가 이제 총이라고 좀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건국 그 뭘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연합해갖고 적병대전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하하호 하는 이제 관계가 이제 형성됐죠. 촉하고. 근데 형주 문제로 형주는 이제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잠깐 볼게요.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오늘날 말하면 이제 그 호남 호북성 지역이야. 여기가 상당히 노동자 땅이죠. 그래서 이제 요 땅을 원래는 유비가 가지고 있었어요. 요 땅을. 근데 이제 오나라가 이제 이때 유비가 갖고 있고 이 간우가 이제 한테 맡겼는데 간우가 이제 북진 그 위를 친다고 해서 병력을 북쪽으로 돌렸거든. 근데 이 빈틈을 노리고 그 당시 믿었던 오나라가 이 땅을 공격하니까 간우가 역습을 받고 뒤에서 역습을 받았죠. 그래서 빨리 군대를 돌려서 싸우다가 죽게 되거든. 그러니까 유비가 그 간우의 이제 뭐냐면 원수를 갚는다. 제갈량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친정가 갖고 싸우다가 백제선 종투인가 그때 거기에서 이제 아니 개판 깨지는 바람에 이제 뭐냐면 형주가 이제 오나라한테 넘어가고 유비는 이제 형주를 잃고 촉으로 사천만 이제 이렇게 딱 지키는 그 형세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초나라 오나라는 완전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위나라가 촉과 그다음 위나라를 이어받은 서진이 오늘 각계격파를 했던 전투죠. 예, 했던 이제 형세였는데 자,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단 천하대사는 삼국의 재통일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위가 먼저 촉을 병합하고 이단이라는 게 뭘 하는데 어, 촉과 오의 연합장성의 상국의 형성을 유지했는데 요게 뜻하는 위도하는 것이 그 앞부분 같은데 보통 앞부분을 이제 지칭하잖아요. 이런 그런 것을 쓸 때는. 근데 요게 빠졌어. 앞에서 위초고에서 이제 앞에 적벽대전까지 얘기했는데 형주를 둘러싸고 이제 싸움이 나서 결국에는 쟤도 연합이 안 돼서 각계격파됐다. 요 내용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야지 이러한 말이 쓰지.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이제 요 내용을 얘기한 거 아니야. 초하고 오나라가 연합해서 한국 형사 유지했을 때.
그랬잖아요. 이게 왜 뒷문장하고 이제 안 맞잖아. 아기가. 예. 자, 하여튼 위가 먼저 촉을 평합하고 위나라가 창탈한 후 서진 정권이 강남 지방에 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북의 위나라가 공세의 주도권을 장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이달 이제 위나는 전쟁 후 이제 항피하듯 항모지 개간과 유민 구제 등전체 새로운 인물 등용을 위한 국풍간임법, 그 다음에 번역제도를 전 국민에 확대한 병호제 등을 실시하여 부국강조의 기반을 조성했다. 그래서 위가 이제 물론 뒤에 서진이지만 그 서진의 기반을 이뤘던 게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정책들은 조조부터 조비까지예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위나는 이제 조조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이제 어 조조부터. 그래서 위왕으로 인제 임명받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조, 조비가 다 이렇게 구축을 해 놓은 거고 요걸 이제 계승한 것이 사마씨 집안이었던 우리가 이제 사마중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손자인가 그럴 거야, 손자인가. 그러니까 손자 때 이제 뭐냐면 그 조조 집안을 이제 멸망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서진한테 계승했다. 그래서 위에 인제 이렇게 만든 체제는 서진으로 이렇게 계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삼국시대 대내적으로 정량이 계속되었으나 대외적으로 발전은 현저하게 추진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각국이 이제 부국강경하면서 영토도 확대하고 개간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 운난 지방 정부가 한중 개발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오후에 호남, 강서. 요 호남은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 형지방이야, 형. 예. 형주죠, 형주. 예, 원래는 이제 여기가 상당히 이제 미개간지고 인구도 적었는데 그다음에 간호한테 뺏은 다음에 그 지역을 개발했죠. 강서, 복건, 방면에 개척을 했고 이에 따라 이제 중국 역사상 강남 지방이 비로소 개발됐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오는 대만과 해남도를 공격했다. 해남도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강동성 그 남쪽에 있는 큰 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제주도가 훨씬 크네요. 크긴 큰데 거기에 그 지금 이제 해남성이다 해 갖고 거기에 뭐 그 뭐야 쇼핑센터도 만들고 면세점도 만들고 그래요 거기가. 그 대만인데 대만은 여기는 그다음에 유구라고 했죠. 유구. 유구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대만을 잠깐 점령했다가 다시 철수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 인도차이나 방면과 통하여 남해 무역의 기반을 마련했다. 남해 무역 용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남아시아나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청나라 명철 시대 때는 이제 주로 서양세계과의 무역을 총칭해서 이 남해 무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 중에 위초고 관련된 내용 있죠. 정통성. 그 관련된 내용이 주 4 번에 있는데 이것만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진수는 삼국지에서 위나라에서 제왕의 봉기를 두고 정통왕조를 서술했고 초와 오의 왕들을 신하 취급했다. 열전에 집어넣었죠. 그러나 진수의 이러한 역사관에서 후대 역사가 유지기의 사통이나 주위의 그 통강경무에 반대했고 나간중은 삼국지 연의 촉각을 정통왕조 보고 조조를 강호군을 이제 혹평했다. 그래서 촉을 세운 유비는 전한 경제의 후손인데 아까 이제 경제가 상당히 많은 아들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수도 경제의 후손이야. 근데 이게 핏줄이 좀 의심스러워. 너무 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경제 아들 중에 중상왕이 있는데 중상의 아들만 해도 100 명이 넘어요. 예. 그 후손이라니까 핏줄이 좀 약간 의심스럽긴 했지만 자 하여튼 유비는 전한 경제의 후손이라고 하여 촉의 전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역사 서술이 볼 수가 없다. 앞에 이제 유비 자체가 이제 좀 같은 유씨라고 해도 핏줄이 상당히 이제 모호하죠. 예. 자, 그래서 사마강 같은 경우에는 공자의 원칙에 따라 무통을 처리했지만 실제 위나라 연호사이기 때문에 자칫 동간 위를 실주고 하늘 계승한 정통왕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한편 이제 오는 그 세력을 동북 방면으로 펼쳐 요와 요역에 있던 동호의 후손인 오한을 격파하고요. 당시 유동의 세력을 뚫고 있는 공손씨 집안이 있어요. 공손씨 집안은 제가 한국사에서 이제 좀 얘기했지만 고구려와 또 연결되어 있는 집안이죠. 예, 요거는 자, 하여튼 공손씨가 오와 내통하여 위의 배후를 위협하고 이를 공격했다. 한편 한반도의 삼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지동이 전에 왜 기록되는 걸 얘기했을까요?
요 위는 그 당시 이제 위지라는 것은 이제 위나라 역사잖아요. 예, 위나라 역사. 그래서 위나라가 이제 뭐 공성시를 이제 쳐부시고 북쪽에서 뭐 요동 지역을 이제 요소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하다 보니까 팽창을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국경선을 맺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 동이족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과 국경선을 이제 대하게 돼요. 여기서 인제 뭐 지금의 이제 그 뭐야 음노라고 하는, 음노는 이제 후대 이제 만주족이죠. 만주족과 고구려, 부여, 그다음에 이런 것들 사만, 그다음에 국경선을 접하진 않았지만 외가 쫄랑쫄랑해 가지고 또 위나라에 인제 막 가서 사진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쪽 지역의 역사를 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쪽 지역의 역사를 자세히 이제 들은 게 많으니까 기록을 한 것이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지동의전을 왜 기록했냐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무력도 하면서 그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그 동해의 역사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종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한의종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